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세계의 주목을 받은 에이펙 경주가 얼마 전에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난 게 다가 아니고 그 에이펙 경주를 통해서 그 성과를 더 이어가기 위한 포스트 에이펙에 대한 준비, 그리고 경상북도 의회는 11월부터 정례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중요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경북의 주요 현안부터 의정 활동까지 부의장님이 걸어오신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눠보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짓던 어떤 변곡점이 있으실 텐데요. 네. 오늘 미리 저희가 사진 4장을 부탁드려봤고요. 그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제가 이 사진을 아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일단 현수막에 전국 남녀 방공운병대회 맞죠? 1982년. 네. 굉장히 오래전. 제 예상에는 저 사진에서 아마 이렇게 외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때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웅변을 마무리 지었잖아요.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저도 저 사진을 보니까 참 몇십 년 만에 보는 사진인 것 같은데요. 저 때는 웅변대회가 많았어요. 방공웅변대회, 우리 또, 이승복 어린이 추모웅변대회, 이순신 장군 추모웅변대회 등등, 웅변이라는 게 꽤, 유행을 하던 시기이긴 합니다. 제가 웅변을 접하게 된 거는요, 초등학교 1학년 초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세무공무원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사를 자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기억에도. 1년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그래서 경북 전역을 이렇게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동네 친구란 개념이 없었어요. 금방 또 이사를 가버리니까.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이제 경주로 다시 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 학교에 가니까 동네 친구들이 없으니까 학교 가니까 좀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또 좀 성격이 원래 좀 내성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쉽게 사귀지도 못하고 학교 가서도 좀 내성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이런 네. 것들도 잘 못하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부모님이 그러면 웅변학원을 좀 다녀봐라. 의외로 거기에서 소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82년도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네요. 2학년 때인데 경상북도 대표로까지 뽑혀서 전국대회, 저 보면 19회 대통령 상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전국대회까지 나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교육부 장관상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큰 상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성격도 좀 외향적으로 바뀌고 학교 생활도 좀 자신감 있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 사진만 보면 굉장히 자기 주장이 확실한 그런 학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부회장님께서는 일단 대학원에서는 또 정치학을 전공하시고 네. 또 사학도로서도 또 계셨고 또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해서 경기도지사, 정책보좌관까지 이렇게 지내셨는데 입법부와 행정부 양쪽에서 이론과 실무를 모두 경험하셨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런 이력이 이 부회장님의 정치 철학에 어떤 핵심을 만들어 주셨는지 또 궁금하고요. 부의장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정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몸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간접적으로나마 정치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또 이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다. 네. 과연 어떤 게 좋은 정치이냐?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치는 정의로워야 한다. 정치에서 정은 정의로운 걸 얘기하잖아요. 정의로운 것만이 결국은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현재까지도 생명력을 갖고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정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정의인가, 정의로운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알고 추구해 가는 것, 그게 좋은 정치의 기본이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이 군복무 시절 사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사진 보자마자 왠지 제일 앞에 앉아 계신 것 같고, 이렇게 두 손을 무릎 위에 이렇게 정렬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소대원들인데요. 정말 보고 싶네요. 저기 한 명 한 명 우리 소대원들 만약 이 TV를 보면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 중에 한 2명 정도는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ROTC 35기로 소대장으로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화천군 최전방부대에서 군 생활을 할 때입니다. 지금 아마 눈이 엄청 왔을 텐데 저기는 아마 10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눈이 오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저 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한 터닝 포인트도 됐고 또 우리 소대원들과 함께 우리 남자들의 세계가 어떤 것이다라는 거, 또 우리 국가관을 한번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 저 사진 한 장 가지고도 오늘 뭐 하루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끝이 그러니까요. 없겠는데. 이렇게 남자들은 군대 얘기, 또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하면 밤샐 수 있다고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기에 이 청년 시절에 어떤 문제에 대한 고민이 또 많으셨는지 안 여쭤볼 네.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군에 입대한 게 1997년도입니다. 입대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IMF가 터졌죠. 저에게 있어서 군대에서는 IMF가 그렇게 체감되거나 실감되는 게 아니었어요. 다음은 저 때도 제 소대장 월급의 10%가 공무원 월급이 모두 10%씩 감해질 때니까 네. 소대 지휘 활동비가 10% 줄었다는 거, 그 정도는 체감이 되지만 네. 저 때 이등병 월급도 10% 줄었어요. 그런데 전역을 앞두고 있으면 이제 저희가 전역을 하게 되면 사회로 복귀를 해야 되고 직업을 다시 직장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직장을 갈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암울한 시기이기도 했고,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안 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저 때 많은 북한의 도발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또 힘든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시기를 우리 저 전우들과 함께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만, 저 시기에 가졌던 고민과 걱정은 사실은 굉장히 뭐 단순히 뭐 군 생활을 통해서 뭐 힘들고 이런 차원을 좀 아니었네요. 넘어나는 네. 벗어나는 그런 고민들이 아니었나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때의 고민이 지금 현재를 만드신 거니까. 자,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자, 이때는 언젠가요? 이때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때 저 사진이 바로 이제 우리 대학원 석사 학위 졸업 사진입니다. 경주에서 이제 정치 인생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 이 계기가 궁금합니다. IMF를 거쳐서 전역을 하고 나서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어디에 가서 뭘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IMF 이후에 우리의 삶은 국가가, 정책이, 정치가 얼마나 우리 인간의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잘못된 리더십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생각에까지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정치라는 부분을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보자. 뭐 그때 당시에는 무슨 뭐 도의원이 되겠다, 시의원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정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부가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정치학 공부를 하시면서 이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좀 이론과 다를 때, 그럴 때 원칙으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또 실행을 하십니까?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해라, 뭐 현실에서는 이렇게 해라,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 손을 들어야 될 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건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현실이든 이론이든 이게 충돌이 아니고요. 그 적용에 있어서, 그 해석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치, 옳은 정치란 무엇이냐에 있어서 정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곧 정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의로운 것, 또 공익적인 것,
그게 어떤 방향이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현재는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반대를 할지라도 그분들을 설득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네. 그리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것. 그게 저는 현장에서 해야 될 정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당장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네. 언젠가는 그게 옳은 길이었다, 옳은 판단이었다. 그리고 정치는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한다. 안목도 있고 직관도 있고 식견도 있어야 되겠지만 용기가 있어야지만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정의롭다고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죠.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건 언제일까요? 봉사활동 하시는 것 같은데 신발을 말리고 계시는. 집 대청소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좀 수리를 해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수리도 해드리고. 근데 굉장히 부끄러운 게 저는 어쩌다가 한번 저렇게 하지만 매년 또는 매주 저 활동을 하시는 봉사가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또 그분들로부터 배우는 게 너무 많죠. 이것도 뭔가 현안에 대해서 현장에서 뭔가를 바라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는 것 같은데 경북도지사와 함께. 네. 이제 올해 사진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상 유례가 없었던 산불 현장이죠. 네. 경북에 올해 대형 산불이 나서 정말 크게 났죠. 정말 네. 우리 역사상 우리 해방 이후에 가장 큰 재난이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 현장에서 이제 우리 도지사님과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에 가서 이 산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또 지금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현장이거든요. 저 현장이 지금 주민들이 좀 사진상 나오긴 그래서 그런데 네. 주민들 어떻게 지금 안전하게 대피도 해야 되겠지만 저분들이 사실은 양말 한 짝 들고 챙겨서 나오질 못했어요. 그러셨겠죠.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 또 현장에 직접 가서 보는 것, 그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사진을 고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현장에 계신 사진들을 보니까 어떻게 3선까지 내리하실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 유권자들의 아마도 꾸준한 신뢰를 얻으신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조례들, 발의하신 조례들 제가 다 살펴봤거든요. 네. 그런데 참 그 사회적 약자들의 관심이 많으시다는 게 확 느껴졌어요. 부의장님의 정책 방향을 좀 결정하게 만든 계기들 있을까요? 그래서 처음 제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는 게 IMF 때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치는 좀 더 어려운 곳, 좀 더 구석진 곳, 좀 더 어두운 곳을 먼저 밝혀야 한다.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이 되고서도 그 첫 선거의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였어요. 어려운 곳을 가겠습니다. 남들이 찾지 않는 곳을 가겠습니다. 구석진 곳, 어두운 곳을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하겠습니다가 제 캐치프레이즈였고 네. 그걸 실천을 해야 한다. 그게 저를 뽑아준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들 많이 모이고 이런 곳들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보다는 그렇지 않은 곳을 찾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조례나 이런 것들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네. 조례 또 어린이들을 위한 조례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래도 관심들을 많이 갖습니다만 외국인 고려인들에 대한 네.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발의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집행부에서도 가져달라.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걸 실천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그렇게 여러 가지 진행하시다가 나 진짜 정치하기 잘했다. 이렇게 느끼시는 어떤 일화들 있을까요?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종종 만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 기관에 또는 어떤 복지단체에 굉장히 오랫동안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 장애인들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휠체어를 그걸 2층까지 그렇죠. 끌고 올라가야 되고 누군가 업고 올라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편하게 해 드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된 부분. 네.
당장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은 보람들, 작은 것이지만 저에게는 큰 보람이 될 수 있죠. 그 외에도 저는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 특히 경북이나 이런 촌동네로 가면 조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서 키워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조선 가정들. 그런 경우에는 그 시골집이다 보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네. 그 옛날 방식인 거죠. 개선되지 못한 그런 곳에 또 따뜻한 물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좀 도와주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 사업들, 그런 것들 하려고 해도 그냥 민간 개인 집에 그냥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례를 만들어야 됐고 또 여러 아동 보호 단체들과 협업을 해야 됐고 그런 것들은 누군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냈을 때 굉장히 보람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반대로 이 3선까지 가시기까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고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요, 우리 국가대표 팀들 막 축구하는데도 이렇게 패스했었어야지, 지금 슛을 했었어야지, 자기가 거기에서 거의 우리 손흥민 선수 이상의 기량을 발휘할 것처럼 말로는 할 수 있거든요. 관전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고민하고 부딪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막상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떻게 정의롭게 공익적으로 내 기준과 판단을 유지하고 용기를 갖고 정치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느냐. 그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 제가 20년 전에 가졌던 그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다. 현실은 다르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 원칙과 그 방향과 목표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평가는 우리 유권자들, 우리 시민들이 해주시는 거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정치 멘토, 정치 스승님이 누구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있었죠. 저는 그중에서 한 분을 꼭 꼽자면 저는 우리 김문수 전 장관님을 꼽고 싶습니다. 사진에도 나오네요. 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인접방에서 알게 된 인연이었고요. 결국 그 인연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 시절에 제가 정책보좌관으로 경기도에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분의 정치 철학, 그리고 저분의 실천력, 저분이 가지고 있는 애민, 국가관,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많은 감동과 또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경외심도 느끼지만 지금까지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제 정치적 멘토이기도 하고 스승이시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귀한 인연이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만큼은 내가 참 우리 지역구 시민들을 위해서 약속하고 싶다 하는 최고의 어떤 임기 내 또 실현하고 싶으신 공약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에이펙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포스트 에이펙에 대한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는 단순히 경주뿐만 아니고 경북이 같이 가야만 할, 또 경북이 같이 그 그림 속에 포함되어서 경북의 발전을 이끌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 또 일원으로서 또 도의회의 부의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주 발전과 경북의 발전, 그게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비전과 전략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거기에 동참을 해서 어떤 성과 있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 도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4장의 사진들을 보면서 배진석 의원님의 삶의 철학, 또 정치 철학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건네고 싶으신 인사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잘 이렇게 찝어주셔서 저도 그동안 한 10여 년 제가 해왔던 역할과 또 저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저에게 주어준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
더 또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음 세대에는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경북을 위해서 지금 다지는 이 초석이 큰 힘이 될 거라고 믿고 저도 그 돌을 하나 놓는데 동참을 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경북 도민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그 다짐이 이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경북의 미래를 지키는 굳건한 등대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시대의 리더를 만나는 더 인터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